좀 제대로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20일 날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 또 제작진들, 배우들 청와대로 초청해가지고 오찬을 함께 했죠. 문 대통령은 오찬 전에 인사말에서 자랑스럽다 뭐 이런 표현만 6차례를 썼다고 그럽니다. 문 대통령은 또 봉 감독한테 아내가 특별한 팬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봉 감독이 기생충에서 지하실 남자로 출연한 배우 박명훈 씨를 가리키면서 즉석 퀴즈를 내겠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 배역의 이름은 이렇게 물으니까 김정숙 여사가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봤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순간에 이 문 대통령 내외가 파한대소라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서 오찬 메뉴를 소개하면서 제 아내가 여러분에게 헌정하는 짜파구리가 있는데 그 짜파구리를 맛보는 게 포함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영화 기생충에 등장해가지고 화제가 된 이 짜파구리, 김정숙 여사가 18일 날 재래시장을 동행한 이연복 요리사한테 배운 추천 조리법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영화 기생충을 소재로 퀴즈도 하고 짜파구리를 먹고 있던 바로 그 시간, 대구는 혼돈의 도가니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오한폐렴, 코로나19라고 부르죠. 이 오한폐렴이 국내에 감염되기 시작한 이래 최악의 상황을 바로 20일 날 맞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이미 우한폐렴의 극적인 확산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요. 우한폐렴 공포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저렇게 대통령 내에는 파한대소를 할 정도로 앙천대소라고 그럽니까? 하여간 하늘을 보면서 저렇게 고개를까지 꺾어가면서 웃을 정도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이 우한폐렴 대거 확산 소식이 전해진 것은 20일 날 오전 8시경이었습니다. 연합뉴스는 8시 1분에 경북 지역 코로나19 감염자 5명 추가 확진이라는 제목으로 제1보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8시 20분에는 경북 코로나19 감염자 5명 추가 10명으로 늘어 이런 2보를 긴급 타전했습니다. 그리고 9시 7분에는 코로나19 대구 10여 명, 경북 4명 추가 확진, 전국 70명 안팎이라는 기사를 올렸고요. 9시 57분에는 종로구서 코로나19 확진자 추가, 서울 정부청사 어린이집 휴원이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리고 1분 후에는 58분에 코로나 무더기 확진에 주한미군도 긴장, 장병, 대구 방문 금지라는 기사를 올려서 주한미군까지 긴급 상황에 대응하고 있음을 알렸고요. 10시 2분에는 중대본, 그러니까 중앙대책본부죠. 코로나19 신규 환자 31명 추가, 국내 확진자 총 82명 기사를 통해서 정부 당국도 공식적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국민들한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1시 7분에는 정부도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전파 시작하는 단계라고 공식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청와대로 즉각 보고되고 있었고요. 대통령은 그 시간에 권영진 대구시장하고 통화를 한 다음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게 12시 13분에 연합뉴스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영화 기생충 팀을 만나기 전에 이미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있었고요. 사태의 심각성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문재인 대통령 내에는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 확산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획대로 영화 기생충 팀을 만나서 파한대소를 할 정도로 즐겁게 대화하다고 퀴즈 풀이도 했고요. 그리고 오찬도 여유 있게 즐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특별히 이 영화 기생충 팀과의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을 강력하게 질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0일 날 대구에서 확인된 이 우한폐렴의 확산이 기존 전형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한폐렴 슈퍼 전파지가 다름 아니라 신천지 집단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신천지 집단은 일반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와 천주교에서도 이단으로 낙인 찍인 유사 종교 집단입니다.
이들의 종교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한다 그러면 이 신천지 때문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금 위험에 빠질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신천지 집단은 이 정상적인 기독교 교회하고는 다릅니다. 지역의 신도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신자들도 대거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이들이 단순한 예배 모임뿐만 아니라 소규모 그룹별로 복음방이라고 부르는 별도의 모임도 갖고요. 또 2인 1조가 돼가지고 전도팀도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지 고양을 위해서 봉사활동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일반 기독교인들과는 다르게 수없이 많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접촉을 하기 때문에 신천지 집단이 우한폐렴의 진원지가 되었다는 것은 그 확산의 질이나 양이 마치 중국 속의 우한을 대구에 옮겨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파급력이 엄청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는 신천지 집단의 12지파, 이 전국을 12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이 대구는 그 중에 이제 한 지파입니다. 이걸 이제 다제오 지파라고 부르는데요. 대구 경북 본부입니다. 이 지파에 등록된 인원은 2월 초에 파악을 해보니까 12,587명입니다. 문제는 이 신천지 집단이 이 대구 집회 장소에서 9일과 16일 일요일에 걸쳐가지고 1,001명이 예배 모임을 가졌다고 신고를 했는데요. 우선 그 1,001명이 모였다? 이게 저는 그 수치 자체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신천지 집단은요, 홍보 영상에서도 밝혔는데요. 신천지 예수교회 성도 출석률이 무려 99.7%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신천지 집단의 교인들한테 일요일날 집회 참석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 명령처럼 그렇게 지키는 아주 대단한 규율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신천지 집단 대구 지파가 밝힌 것 같이 단순하게 중복 인원을 포함해 가지고 1,001명이 참석했다?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숨기고 있다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신천지 집단의 12지파 신도들은 자신의 지역에만 출석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도 드러난 바와 같이 대구, 경북 예의 지역에서도 활발한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신천지 대구 교회에서 우한폐렴에 전염되었다 그러면 전국 확산은 순식간에 벌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미 대구 지파 모임에 참석했던 이들이 경남, 과천, 제주, 전주, 대전으로 흩어지면서 확신 환자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들이 복음방이라고 부르는 성경 공부 모임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또 이 확산도 굉장히 빨라질 것이고요. 또 2인 1조가 돼가지고요. 전도팀들이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초슈퍼 전파자들이 마음대로 활개쳤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는 또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셨겠지만 다닥다닥 붙어 앉아가지고 박수치고 찬송도 하고 손을 들어 소리치는 이들의 독특한 예배 방식은 단순한 전염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어서 의외의 복균자들이 많을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신천지 집단의 목표가요, 기존의 개신교 교회에 파고 들어가지고 성도 빼오기 또는 교회 분란 일으키기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스스로 신천지 소속이라는 점을 숨긴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이미 기존 교회에 침투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신분을 감춥니다. 이 신천지 집단이 예배 모임에 참석했다고 신고한 1,001명 가운데 396명에 대한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그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대구 가톨릭병원의 간호사가 확진을 받을 때까지 본인이 신천지 교인임을 철저하게 숨겼죠. 결국 병원 응급실이 폐쇄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사진에 보이시지만 신천지 측에서 신도들한테 공지한 내용인데요. 이 신천지 집단은 대구에서 문제가 터지니까 신자들에게 주변에 예배 안 갔다라고 말해라 이렇게 공지사항을 냈습니다. 자신들이 신천지 교인임을 철저하게 숨기라 이런 지시까지 했습니다. 한마디로 거짓말 대응 지침을 내린 겁니다.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주 일요일에는 신천지 집단 예배를
전면 폐쇄한다는 겁니다. 대신 이 신천지 교인들이 주변의 기성교회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개신교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신천지 교인이라는 것은 완전히 숨기고 잠입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신천지 본부의 지시대로 23만 명이 넘는 신도들이 이번 주 일요일에 개신교라고 부르죠. 이 기독교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 그러면 이후에 우한폐렴의 확산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이 가장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집단 신도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고 기성교회에 잠입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신천지 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한폐렴 보균자이기도 하고 전염자가 되어가지고 대규모 확산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려스럽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 주 일요일인 23일 전염병 감염이 그야말로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대처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복 기간을 거치게 되면 우한폐렴 대유행으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신천지 신도들이 오는 23일 일요일에 각자 집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이들이 오직 교주의 지시에만 이 모든 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천지의 본부가 있는 과천에 이미 우한폐렴 감염자가 상당수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천은 이들에게 있어서 센터입니다. 성지 중에 성지죠. 그러니까 수시로 방문합니다. 문제는 과천이 서울의 바로 옆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울로도 확산되는 거 이거 불보듯 뻔합니다. 하나 더 신천지 집단은 교주의 교리를 믿으면 죽지 않는다라고 가르칩니다. 당연히 우한폐렴 전염으로 인한 증세가 나타나도 교리 때문에 발병 자체를 외부에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기 조직을 지키려는 폐쇄성이 이를 키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신천지 신자들이 활동한 장소를 모조리 파악하고 신속하게 방역 활동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또한 이 신천지 교단에 대해서 모든 예배당을 즉시 폐쇄하고 일체의 집회와 봉사활동을 중단하면 물론이고 경기도 내 예배당과 집회, 봉사활동 구역 등을 즉시 신고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한폐렴의 대유행은 이 신천지 집단 때문에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필 신천지 집단이 우한폐렴 슈퍼 전파지가 되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전염병 대유행 사태로 확산될 그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젠 해외 여행력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것보다 지역사회 감염이 창궐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운 나쁜 사람이 전염병에 걸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젠 위기 대응을 심각으로 올려가지고 범정부 총력 대응 태세를 갖추는 것부터 즉각 시행돼야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방역 대책이 중국 다녀온 사람, 뭐 기침, 발열자 이런 고위험군 유지의 그런 이 검역 또 확산 방지에 치중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지역사회 속의 감염자를 빨리 찾아내 가지고 격리 치료하는 피해 최소화 방식을 병행해야 됩니다.